여러분, 혹시 지구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구가 태양빛을 반사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기후에 정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2023년이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이례적으로 더웠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더운 수준이 아니라 가장 비관적인 기후 모델의 예측마저도 훌쩍 뛰어넘을 정도였어요. 과학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더운 걸까? 그 원인을 찾아 나선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 우리가 아는 온실가스나 엘니뇨 현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추가적인 0.22도의 온난화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숫자, 0.22도. 이게 과학자들을 정말 미치게 만든 거죠. 기존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뭔가 다른 거대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알베도라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알베도,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본질적으로 우리 지구가 태양빛을 얼마나 잘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그러니까 지구의 반사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유를 들면 정말 쉬워요. 우리가 화창한 날에 흰 셔츠 입었을 때랑 검은 셔츠 입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연히 흰 셔츠가 훨씬 시원하죠? 왜냐면 밝은 색은 빛을 반사하고 어두운 색은 빛을 흡수해서 뜨거워지니까요. 지구도 똑같습니다. 밝은 표면은 지구를 식히고 어두운 표면은 지구를 데우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과학자들이 무려 24년치 위성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에 그 미스터리를 해결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 지구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알베도, 즉 반사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예전보다 태양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죠. 원래 지구는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한 30% 정도를 우주로 다시 튕겨냈거든요. 근데 그 반사율이 자그마치 0.5%나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그냥 0.5%? 하고 넘어갈 작은 변화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수십억 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온 지구의 에너지 평형 자체를 깨트리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북반구랑 남반구 사이의 에너지 균형이 위험할 정도로 깨지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 시스템이 말 그대로 뒤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엇이 지구라는 거대한 거울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공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줄어드는 구름, 둘째는 녹아내리는 얼음, 그리고 마지막은 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든 공기입니다. 먼저 구름부터 볼게요. 특히 바다 위에 낮게 깔려서 거대한 거울 역할을 하던 그 밝은 하층운 있잖아요. 이 구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2023년 한 해에만 지구를 식히는데 정말 중요했던 이 구름이 약 4%나 줄었대요. 특히 북반구 중위도랑 열대지방에서요. 두 번째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녹아내리는 얼음입니다. 얼음과 눈이 점점 더 빨리 사라지면서 지구에서 가장 반짝이는 흰색 표면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어둡고 열을 잘 흡수하는 땅과 바다가 채우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온난화를 더 부추기는 끔찍한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바로 깨끗해진 공기의 역설인데요. 우리가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게 성공하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공기 중에 있던 오염 입자, 즉 에어로졸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역설적으로 지구가 더워진 거죠. 근데 이 추가적인 온난화가 지구 전체에 똑같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지역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알베도가 줄면서 가장 뜨거워진 곳은 바로 북반구 중위도의 산업지역들이었고요. 그 다음이 열대지역 그리고 극지방 순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알베도가 줄어서 생긴 온난화 효과가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효과보다 단기적으로 무려 4배나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배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 아닌가요? 그런데 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다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네, 우리의 바다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의 거의 5분의 1이 더 어두워졌다고 해요. 농업 폐수라던가 수온 상승 같은 것들 때문에 바다의 투명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어두워진 바다는 당연히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겠죠? 그럼 바다가 더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내뿜어요. 근데 이 수증기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정말 문제가 문제를 낳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현상들이 합쳐져서 우리 지구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불균형은 결국 우리가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지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9가지 핵심 조건, 이걸 행성 경계라고 부르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그 9개 중에 6개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속도예요. 나사가 직접 관측한 결과 지구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쌓아두는 속도가요, 불과 2005년 이후 2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10 몇 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건 결국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같은 것들을 기존의 어떤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허무하게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일단 기존의 모든 기후 모델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그 의도치 않은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요. 또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게 해준 장기적인 지구 관측 시스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온난화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변해버린 기후에 적응하는 쪽으로도 초점을 옮겨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이미 깨져버린 거라면 우리 인류는 이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행성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